며느리는 딸이 못 됩니다. 될 수가 없고 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못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리면 그거는 고부간이 완전 끝납니다. 현명하지 못한 남편들은 부모님 앞에서 와이프 편을 두둔합니다. 결론은 그게 고부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남편만 역할 잘하면 고부간의 갈등 문제는 80%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 돈은 내가 얼마 정도 줄 테니까 자기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쌍욕을 해서 내쫓았어요. 이런 극단까지 현상이 일어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네.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네.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했는데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마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고부 갈등. 있죠. 그래서 이번 주제가 네.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있을까? 절대로 없죠. 근데 선생님 이거 진짜 네. 궁금한데 네. 고부 관계의 궁합이 좋은 분들도 있죠? 그럼요. 절대로 며느리는 딸이 못 됩니다. 될 수가 없고 흔히들 말하기를 사이가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아들 같은 사이지 아들이란 얘기는 없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지 딸이다 라는 건 없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옛날 어르신들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자자손손 다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고 새덩어리가 달라나가는 시대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소좀 먹고 자라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가 소중한 건 맞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우리 때처럼, 저는 60대인데 우리 때처럼 그전에는 부모님이 아프면 맨발 벗고 뛰어나갔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부모가 아프면은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빨리 병원 가봐 그러죠. 진짜 그래요.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그 얘기가 뭐냐.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언감셋이 대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식사도 같이 못했더랬어요. 막말로 옛날 조선시대 얘기지만 며느리는 부엌에서 밥 먹고 진짜 소뚜껑 앉혀놓고 밥 먹고 그런 시대였고 시대가 변해서 같이 겸상하고 식사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며느리가 요즘은 부모를 시부모를 시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돼요. 그 원인은 저는 첫 번째는 고부간의 갈등에 있어서 제일 힘든 건 중간에 전 아들이라 생각합니다. 와이프 편도 못 들고 또 부모 편도 못 들고 입장 바꿔 생각해볼까. 아들은 내 부모가 소중해. 하지만 내 와이프도 소중해. 그렇죠? 그런데 또 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못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리면 그거는 고부간이 완전 끝납니다. 가장 현명하신 남편분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와이프는 나랑 평생 사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와이프는 내가 집에 가서 얼마든지 다독거릴 수 있어. 그러면 현명하신 남편은 어떻게 하냐. 부모님 앞에서 야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와이프를 야단칩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와이프를 이해를 시켜요. 그게 현명한 분이에요. 근데 진짜로 현명하지 못한 남편들은 부모님 앞에서 와이프 편을 두둔합니다. 결론은 그게 고부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연세 드시면 아기 같다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게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을 엄마들은 하세요. 아버지는 하세요. 하지만 보상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보상을 누구한테? 며느리한테 받고 싶은 게 시어른들의 생각입니다. 며느리가 와서 이것저것 다 해주라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내 아들하고 같이 살아주는 걸 같이 고맙고 감사한데 잘 사는데 또 이왕이면 나까지 챙겨줘 얼마나 이쁘겠어요. 금상첨화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딸은 와서 나한테 구박을 하고 싸워도 내 딸은 딸이 서운한 게 없어. 하지만 며느리는 잘하다가도 한 번만 삐끗하면 그게 서운한 게 남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의 원인은 물론 고부간에서 나겠지만 중간에 남편 역할에서도 불씨가 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되고 또 아들도 절대로 아들이 아무리 장모님한테 장인어른한테 편해도 엄마 아버지 소리 잘 안 하죠. 그렇죠? 장모님 어머님 그러죠. 장인하고 목욕탕 가는 사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안 가죠. 아무리 믿는 거는 그래. 내 딸을 위해서 아들 같은 사이야. 그거는 사실은 부모님이 그 사이한테 내 딸한테 잘하라는 뜻이에요. 내 딸이 내가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내 사이한테 사랑받겠지 잘 대우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아들 같은 사이야 그렇게 말하지 우리 아들이란 말은 잘 안 하거든요. 절대로 존재 가치는 며느리는 딸이 안 됩니다. 또 아들은 사이는 절대 아들이 안 됩니다. 분명한 보이지 않는 벽과 선은 있는 거거든요. 특히 고부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특히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 형성되면서 더 많이 심해지는데 심화가 되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 며느리들이 항상 하는 게 저는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도 늙거든요. 지금은 젊어. 우리 어머니 때도 젊은 나이 있었지만 언제 내가 세월을 이렇게 따라갔겠어요. 그렇죠? 며느리들도 분명히 세월을 따라오니까 그 부분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나 보다. 그 대신 그 중간에서
남편만 역할 잘하면 부부간의 갈등 문제는 80%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 저는 그건 정확하다 생각해요. 네, 명강연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도 고부 갈등으로 이렇게 점사에 공수가 나오는 분들이 있죠. 있어요. 저는요 진짜 끔찍한 얘기를 겪었는데 진짜 이건 싫어요. 제가 아주 진짜 쌍욕을 해서 내쫓았어요. 자, 한번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내가 우리 대표님 여쭤보시니까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네. 딱 들어왔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집에는 고부간이 얼마나 심했는지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며느리가 돈은, 제가 가끔 우리 신도들한테 그 얘기는 했었어요. 돈은 내가 얼마 정도 줄 테니까 자기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돈 만지기 싫어서 이 펜으로다가 그 돈을 탁 쳤어요. 그리고 쌍욕을 해서 내쫓았어요. 근데 하는 말이, 돈을 주면 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없는 소리 듣고 온 건 아닌데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길래 제가 대물었어요. 너도 아들 있는 뭐뭐 같은 게 네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장가가서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너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너는 좋겠냐? 당장 나가라. 너 같은 인간은 이 법당에 발도 들이지 마라. 고부간이 심하면요, 이런 극단까지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자기 손으로 피 묻히기 싫으니까 우리 같은 선생님들 찾아와서 내 손에 피 묻혀달라고 안 하죠. 그건 누가 합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면 이렇게까지 돼요. 왜 극단적으로도 부부, 남편 간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뭐 와이프가 뭐 약 타갖고서 남편 은근히 죽이고, 또 아니면은 또 남편이 와이프 교통사고 내서 그냥 일부러 죽이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고부간의 갈등도 그런 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심해요. 아주 심각해요. 남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안에서 많이 쏟아져요. 고부간의 갈등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결국에는 그게 아들하고도 파편으로 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